토니 모리슨이 노벨문학상 받은 업적보다 나는 또 나의 꿈이 있다. 내가 써보고 싶은 글이 있다. 작가가 되고 싶었던 열망을 글쓰기로 실천한 그 순간이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글쓰는 장영은입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분투해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니고 그 여성들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맞춰서 여성을 주제로 한 권의 책을 내겠다. 저하고의 약속을 했어요. 앞서 태어난 많은 여성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낸 결과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 날을 또 저는 책을 내는 것으로 한번 기념해보고 싶다. 기억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아주 용기 있게 처음으로 자기 삶을 직접 고백하고 또 그 글을 발표한 나혜석 선생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2018년 3월에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을 민음사에서 냈습니다. 2020년에는 여성 작가들의 삶을 그녀들이 남긴 말과 글, 그녀들의 생애와 더불어 재구성해서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를 2021년 3월에는 여성 정치를 하다라는 제목으로 여성 정치인들의 말과 글을 재구성하고 또 그녀들이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책을 펴냈습니다. 현재는 리터 잡지에 여성과 우정을 주제로 여성이 어떻게 여성들과 연대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글로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는 아주 저한테는 의미가 큰 책입니다.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혜석 선생의 책을 쓰면서 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글을 썼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제가 짐작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여성 작가들 중에서 쓴다는 일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2014년에 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가 남기신 시를 한 편 읽게 됐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맏딸로 태어나시고 이제 남동생들만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저희 할머니만 학교를 가지 못하셨다라는 이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자였기 때문이죠. 남기신 시를 보니까 그 한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글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당장 독자가 없다 할지라도 미래의 독자가 기다리고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저희 할머니는 등단하신 분도 아니고 사회활동을 하신 분도 아니지만 저는 그때서부터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작가, 의미 있는 작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여성 작가들이 생애를 재구성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마침 민음사 인문교양팀 양희정 부장님, 이한솔 대리님이 경향신문에서 제가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격주로 여성 작가들의 삶을 그녀들이 남긴 말과 글로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게 됐고요. 다행히 25회 연재를 마치고 나서 2020년 3월에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이 책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겉으로 보면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금수저부터 흑수저, 무수저까지 태어난 시기, 장소, 성장 환경, 직업, 피부색도 다양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25분들은 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모두 다 글을 써서 돈을 벌었고요.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과 공격도 많이 받았죠. 그런 공격에 맞서 싸워가면서 오히려 이 여성들은 더 강해졌고 반드시 살아남아서 글을 쓰겠다는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자기 삶에서 증명을 했죠. 저는 이분들이 너무 위대해서 모범적인 삶을 산 위인으로 기록돼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전히. 오히려 이분들이 이룬 성취나 성과보다 이분들이 어려움과 맞서 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토니 모리슨이 노벨문학상 받은 그런 업적보다 랜덤하우스 편집자로
출판인으로서 자신의 입지가 탄탄하게 있었는데 나는 또 나의 꿈이 있다. 내가 써보고 싶은 글이 있다. 40이 넘어서 오랫동안 자기 가슴 속에 담아뒀던 내가 작가가 되고 싶었던 마음을, 열망을 글쓰기로 실천한 그 순간이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토니 모리슨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프리다 칼로가 자신의 마지막 작품의 제목을 인생 만세라고 붙인 것. 구급차에 실려서 자신의 전시회에 올 수밖에 없었지만 누워서라도 그림을 설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순간들, 이런 것들이 제가 아주 크게 감동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누구나 다 여기서 그만둬야 될까? 내가 해서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은 왜 내가 하면 안 돼? 혹은 왜 내가 그만둬야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내 말과 글로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를 꺾지 않은 점이 저에게 아주 큰 용기와 감동을 줬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왜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는 일 못지않게 여성 작가들의 삶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여성의 글쓰기가 매우 사회적인 행위다, 이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상을 기록한다거나 방 안에서 혼자서 매우 고립된 채로 은밀하게 사적인 취미로만 책 읽기와 글쓰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책을 읽으면서, 여성들이 글을 쓰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많은 여성 작가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삶이라는 게 많이 왜곡되는 것 같아요. 나혜석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혜석이 자기 자신이 내 삶을 직접 고백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근거 없는 악소문을 더 믿는 그 현실, 그런 것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직접 남긴 말과 글을 들여다보는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흰 모니터에, 때로는 흰 종이에 어떻게 써 내려가게 될지는 제가 막상 쓰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에 화가로 우리한테 알려졌지만 프리다 칼로가 남긴 일기나 편지가 많아서 충분히 작가로 소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서 썼는데, 쓰다 보니까 화가와 작가가 그렇다면 얼마나 다른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대로 나타낸다는 것은, 그것이 그림이 됐든 편지가 됐든 일기가 됐든 문학과 미술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과정이 재밌습니다. 쓸 때도 재밌고 쓰고 나서도 재밌고, 가끔 제가 아주 실험까지는 아니지만 읽는 분들이 좀 상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프리다 칼로가 아파서 이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집안의 가구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다, 이렇게 썼어요. 생뚱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치료비를 대느라고 가세가 기울어서 가난해져서 집에 있는 가구들을 하나하나씩 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불친절한 글쓰기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프리다 칼로가 되어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저 나름대로의 의도일 수도 있죠. 독자들이 어떻게 이 글을 읽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저는 그 매력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력적인 행위를 아주 오랫동안 남성 작가들만 전유하고 있었죠. 여성들은 좋은 독자가 되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에밀리 브론테가 멋진 글을 써서 출판을 하려고 했더니 출판사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여성 작가의 작품을 아무도 읽지 않는다. 이름을 바꾸자. 남자 이름처럼 바꾸자. 콜레트도 유령 작가로 산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성 작가의 작품은 안 팔린다, 안 읽는다,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니 남편인 내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다. 이 여성 작가로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자기 삶을 꾸려나가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토니 모리슨이 성공하고 나서 앨리스 워커를 비롯해서
많은 후배 여성 흑인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됐죠. 저는 여성 작가들이 많아진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아주 큰 희망이다. 그리고 그 수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글을 열심히 읽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여성 작가들의 아주 열혈 독자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독자로서도 여성 작가들의 활동을 응원합니다.